오세훈 서울시장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유죄가 인정되면 당장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선거 가능성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오세훈 시장과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는 차기 대권 구도,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나는 주변 사람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 배반이야. 내가 오세훈이 그 새끼는 내가 김영수이 하나 챙기라 했는데 오세훈이는 가만히 있어 대통령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영감이 그리고 대통령 된 플랜까지 다 만들어줬거든.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하며 2021년 1월 명태균 씨와 관계가 끝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 시장 최측근이 그해 2월 초 명 씨에게 한 언론사를 소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 언론사는 얼마 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공교로운 건지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특검이 수사 중입니다. 오세훈은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명태균입니다. 명태균. 다음 달에 선고 나올걸요, 1심? 명태균 씨가 뭐 얘기를 하셨더만요. 근데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혐의로 김건희가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무죄가 왜 나왔냐?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으로부터 그러니까 수십 차례 여론조사를 받았지만 김건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돈을 주거나 한 건 없어요.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없고 나중에 이제 그 강혜경 씨다 이쪽에 명태균 씨가 이제 뭐 비용을 청구했는데 그 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줬다. 요게 이제 공소장의 내용인데 그게 인정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창원지검에서 2024년에 계엄 내란 일으키기 전에 이 수사를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정유미 창원지검장 있는 그 창원지검에서 공직선거법을 기소를 안 했어요. 정치자금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으로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이라는 거는 선거 끝나고 6개월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창원지검에서 공직선거법을 혐의를 그냥 무혐의로 끝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 겁니다. 이 두 개는 달라요, 굉장히. 공직선거법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으로 만약에 기소를 했다면 유죄가 났을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매건매직이죠. 이게 공짜로 받고 그 자리를 줬다. 김영선에 공천을 줬다. 이건 녹음 파일까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자금법으로 가다 보니까 명태균 씨는 정치활동한 자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도 무죄받고 명태균 씨도 무죄를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오세훈은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오세훈 시장이 스폰서 김한정으로부터 이런 여론조사비 대납을 받았다라고 최초로 보도한 게 제가 한 겁니다. 예, 제가 뉴스타파에 있을 때 했고 저와 저희 팀원들이 집중 보도를 했고 그 스폰서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의 녹음 파일도 저희가 저희 뉴스타파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창원지검에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 또 마찬가지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것도 보도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검찰이 홍준표에 대한 수사는 자기들이 안 하고 대구경찰청으로 보내버려요. 대구시장인데 대구경찰청으로 보내버리면 대구경찰청장이 대구시장 수사를 합니까? 홍준표는 이상하게도 특검에서도 수사를 안 받았어요. 이 부분 되게 저 미스터리합니다. 갑자기 막 하와이도 나가고 이러거든요. 지금까지도 막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근데 오세훈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녹음 파일까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2025년 한 2월경인가 그 자기를 정치적으로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해하는 세력이 그때는 아직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지만 집권 여당은 뭐 국민의힘이고 윤석열이 아직 파면 뭐 받기도 전이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자기를 말아 나오려고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어찌됐든 지금 오세훈이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것은 김건희와 다른 케이스는 오세훈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돈을 줄 거다. 자기 스폰서 김한정을 지목을 했고 안 그랬으면 명태균 씨가 이 스폰서 김한정과 연락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이 어떻게 강혜경 씨 계좌로 들어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누군지를 알아야 명태균과 강혜경이 누군지를 김한정을 처음부터 스폰서를 알았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스폰서로부터 3,300만 원 지금 제가 그때 이제 보도할 때 계좌까지 했는데 그게 그대로 기소가 됐더라고요. 제 생각엔 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총합
3,300만 원이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입금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좀 사건이 다른 거죠. 김건희는 뭐 돈을 주거나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제3자가 대납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 자금을 스폰서 김한정으로부터 오세훈이 3,300만 원을 뭐 그중에 아니면 그중에 일부라도 받은 게 되죠. 인정이. 그렇게 되면 유죄입니다. 이건 그냥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법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인 판사, 상식이 있는 정의로운 판사가 만나면 1심 판사라면 이건 그냥 유죄가 되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그냥 유죄가 되면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죠.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게 사건이 복잡하지가 않아서요. 공판도 몇 번 하지도 않았어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만약에 이제 선고가 난다라고 하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633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1심 6개월 이렇게 선거와 관련된 범죄들은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럼 1년 안에 끝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심플한 사건이어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유죄 선고가 나오면 2심은 2달 안에 끝납니다. 2달 안에. 정상적인,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건 말씀드리는 거는 정상적인 정의로운 판사가 했을 때 이게 이 조건이 많은 거죠. 뭐 수구 꼴통 윤호개인을 뭐 암묵적으로 좋아한다거나 지지한 그런 판사를 만나면 어렵죠. 근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근데 판사들이 유죄인 거를 무죄인 걸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아예 유죄가 있는데 그냥 이걸 무죄를 주려면 그 이유를 자기가 대야 되는데 특히 1심도 그렇고 2심에 같이 3명이 판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재판장 혼자 어떻게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한 명이 태클 걸어버리면. 근데 만약에 1심에 무죄가 오세훈이 정치자금법 유죄가 나오면 2심은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 2, 3개월 안에 끝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3심 대법원을 갔는데 원칙대로 금방 나온다면 내년 4월에 선거를 다시 한번 치를 가능성도 없지 않죠. 재선거. 이거는 그냥 가정해 드리는 말씀인데 확률은 매우 높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 최초 보도를 제가 했고 그 사건에서 잘 알고 김건희와 케이스와 비교해도 오세훈의 케이스는 다르고 대납자가 존재를 하고 대납한 계좌 이체 내역이 있고 관련 뭐 강혜경 씨의 진술 그리고 이 사건이 유일하게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의 진술이 일치한 사건입니다. 여태까지 이 김건희에 관련해서는 명태균과 강혜경의 진술이 달랐어요. 근데 오세훈 사건은 명태균과 강혜경의 진술이 일치하고 미래한국연구소장이었던 김태율 소장의 증언도 일치합니다. 3인 성호죠. 3명의 증인이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물증도 있잖아요. 입금 내역. 물증. 뭐 자기들은 당사자들은 부인을 했겠지만 부인을 한 걸 뒤집을 만한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랄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명태균 씨도 그 경고를 했던데 잔칫날 재 뿌리는 것 같지만 자중 뭐 자해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고 대법원이까지 판단을 빨리 해준다면 내년에 재선거가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그냥 제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 단계에서 생각해 볼 만한 수준의 일입니다. 오세훈 시장 받들어총 논란 이거야말로 정말 황당무계한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광화문 광장에다가 이 받들어총 세운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받들어총 세우는데 200억 들었다고 석재값이 200억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일신석재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받들어총 그 조형물 석재를 제공을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40억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 어디 갔느냐. 게다가 석재값만 200 몇 억이라고 했는데 석재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 석재들을 조금 이렇게 호화롭게 꾸미게 하는 이 조명 설치하는데 500억이 더 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730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돈을 들여서 받들어총을 거기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제가 옛날부터 계속해서 대한민국에는 혹은 서울에는 전쟁기념관이 있다. 거기다가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광화문 한국판에다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는 게다가 그 혈세도 700억이 넘게 들어갔다는 거? 와, 이거야말로 진짜 무능행정의 그 본보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받들어 총 돌조각이 206억 원이 아닌 40억이라고 통일교 측으로 보이는 사람의 제보가 송작가치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6억에서 40억을 뺀 나머지 166억 원은 누구 주머니로 갔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또 받들어총 주변 공원과 조명 등을 조성하는 비용이 별도로 530억으로 받들어총 전체 경비는 7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즉 통일교 측으로 보이는 관계자는 자기들은 40억만 먹었을 뿐 나머지 690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이는 것이 받들어총 돌만 보이는데 어디에 690억을 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죠. 네. 어쨌든 이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도 완전히 정말 웬 적자만 나는 그 한강버스, 그 촌스러운 분홍 색깔. 아, 진짜 볼 때마다 내가 진짜 그 아름다운 한강을 쳐다보기가 싫을 정도로 이상하게 디자인 감각도 하나도 없고 색깔에 대한 감각도 없는데 도대체 그걸 왜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무능 행정을 해놓고 이번에는 이 돌을 광장에다 세우느라고 730억을 썼다? 말이 안 돼요. 지난번에 무상급식 반대할 때는 700억 들여서 서울시에 있는 국민들, 어린이들에게 무상급식 할 수 없다면서 눈물 가져 흘리고 시장직을 내놓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730억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써놓고는 괜찮다고 한다고요? 한번 이것도 보겠습니다. 오세훈이가 감사의 정원 받들어총 조형물에 206억 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총 22개의 조형물이 있으니 한 개당 1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된 겁니다. 여기 돌멩이 하나가 10억 원, 그 다음 돌멩이 하나도 10억 원, 그 다음 돌멩이도 10억 원. 이렇게 오세훈이는 서울 시민의 세금 206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의정원 일대를 정비하고 미디어 시설을 만든다고 524억 원을 썼습니다. 그렇게 오세훈이는 이 돌 22개를 조성하는데 73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세훈이가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눈물을 짜며 사퇴할 때 초등학생 무상급식 비용이 받들어총 돌멩이 22개 730억보다 작은 700억 원이었습니다. 네, 정말 황당무계하지만 우리 오세훈 시장도 좀 불통의 아이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조형물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서울 사는 사람들. 자, 그런데 광화문 광장 상징 조형물 2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이 상세 정보가 여기에 예산 세부 사항명 해가지고 여기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제가 여기 밑에 요 URL url.kr.호이7k 요거 좀 써놨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계약업체 에서 예정 가격 400억으로, 40억으로, 그리고 계약 금액은 39억 9,500만 원으로 아예 적어 놓은 것들이 나옵니다.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럼 도대체 나머지 돈은 다 어디다 썼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감사의 정원을 내가 가봤더니 사람들이 조형물을 전쟁기념관으로 옮겨달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더라. 천재기념관으로 하면 되죠. 사실 이 흉물스러운 이 돌 무대기를 거기다 갖다 놓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2기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당연히 간직해야 되겠지만 도대체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이거 하느라고 돈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되고 오세훈 시장 아무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못한다.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된다면 난 이거 옮길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사실은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지금 듭니다. 감사의 정원 6.25 참전 23개국 상징 조형물 감사의 빛 모양 받들어총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인데 이게 정말 황당무계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통일교 측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신천지와의 관계성도 지금 나오고 있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신천지 산하기관인 근우회 회장을 만났다고 난리가 난 사진입니다. 그러나 언론에 나오지 않은 오세훈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진의 옷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찍힌 사진으로 오세훈이 또한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극우 현수막을 떼는 캠페인을 하는 와중에 유괴나 납치, 장기 적출 같은 그런 현수막을 건 정현모라는 인물은 오세훈 시장의 지지 후원 조직으로 이미 알려진 공정가 상생학교 출신입니다. 놀랐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정현모 씨는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2023년에 신천지 수료식에 정현모 씨가 대표로 올라서
발언하는 영상 또한 입수를 했습니다. 극우 현수막의 배우는 오세훈 시장의 지지 후원 조직 임원 출신인 동시에 이단 종교 신천지의 수료생이 대표로 있었던 것입니다. 네, 진을계정님, 광화문 광장에 민주시민 못 모이게 하려고 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사실은 봅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것처럼 보이고요. 김영희님, 감사의 정원이 아니라 해먹을 결심으로 업자와의 정원으로 페이백하려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준호님께서는요,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띄울 시간에 아파트 공급 좀 하지 왜 하지는 않고 이제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또 의견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10년 넘게 시장했으면 본인이 뭔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 되는데, 스승의 날이었다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인사하면서 난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나. 약간 시대착오적이고 상황에 좀 안 맞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 똥볼을 많이 차가지고 진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오세훈 시장이 신천지하고 통일교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그야말로 정말 큰일 납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